예, 안녕하십니까. 어드벤텍에서 인베디드 사업부를 맡고 있는 안동환입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인베디드 마켓에서의 엣지 AI 컴퓨팅 리더의 자세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AI의 제너럴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AI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996조, 거의 뭐 1000조 가까이 달성할 시장 사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그 AI가 세상을 바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바꾸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이 어플리케이션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점이 언제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전체적으로 AI에 대해서 좀 제네릭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면은 저희가 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1950년대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 체스를 이제 사람이 AI랑 뒀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AI라는 명칭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해서 머신러닝이라 그래서, 간단하게는 저희가 그 오피스에서 이메일 보시면은 좀 이렇게 그 스팸 메일 같은 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진행이 됐고, 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딥러닝이라 그래갖고 좀 됐죠, 시간은. 근데 고양이랑 개랑 구별하는 그러한 그 데모가 있어갖고 한번 좀 화제가 됐었는데, 계속 그러한 변화를 거쳐가면서 AI는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로부터 온 이제 AI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차 산업혁명 때는 사실 저희가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한테 좀 풍요를 줬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모두가 이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풍요롭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풍요롭게 우리가 쓸 수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체인을 갖췄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되는 사업은 석유였죠. 석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에선 비닐이나 화학 비료 같은 거, 그다음에 제조업에서는 플라스틱, 그다음에 원료 같은 경우가 석유 화학으로서 비롯돼서 생성이 됐죠. 그래서 모든 석유는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또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풍요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는 넘어가고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의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되냐면, 처음에 이야기됐던 게 IoT예요. 그러니까 IoT 이야기하면서 그쪽으로 빅데이터가 나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AI가 계승이 된 건데, 저희가 보시면 이제 미래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머신러닝, 그 다음에 패턴을 코치해서 머신과 휴먼 간에 더욱 스마트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가 향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큰 기간이라고, 이제 산업 발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또 많이 화두가 되고 또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AI를 가속화할 수 있는 원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증가를 했죠. 방금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가 많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IoT를 통해서 기계와 기계 간에 소통을 했고, 거기서 데이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AI 가속화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피디 컴퓨팅 하드웨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6월 1일 날 그 젠슨 왕이라고 그 엔비디아 사장이 그 대만에서 한번 그 기조연설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모어의 법칙에 의해서 거의 18개월이나 24개월에 그 하드웨어 속도는 2배씩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CPU가 어느 정도 속도가 정체가 됐고, 또 지금같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옆에 위에 보시면 이제 CPU 100개가 필요할 수 있는 100대의 PC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와 같이 접목을 시키면 한 1.5배 코스트로 CPU와 그래픽 조합으로 다
한 100배의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또 하드웨어가 굉장히 크게 스피디하고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AI 알고리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텐서플로우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의 발달에 따라서 AI가 최근에 가속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AI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입하는 데는 당연히 ROI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이윤이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그 AI의 길은 사실은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어떤 제약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IoT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AI를 확산을 시키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흔한 예인데 수박밭에 드론을 띄워서 수박에 대한 생산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한 구별을 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한 개발을 통해서 수박에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AI가 하나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AI 전문가들도 농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의료인데 사실은 우리 명의라고 의사들이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 이제 엑스레이나 이 데이터를 보고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병명을 판명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시킨 다음에 이 패턴을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유명한 의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의 그 진단에 대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는 약간 이제 챌린지가 있죠. 의학 전문가들의 IT의 상호 이해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산업에 이런 어려운 점들을 파트너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AI의 가속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전 페이지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쭉 정리를 한다면 AI 모델 복잡성, 그다음 산업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해서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복잡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스트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 어드벤텍이 이제 다양한 엣지 AI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드벤텍은 엣지 AI 적용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슬라이드를 적었는데 사실 저희가 40년 동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40주년이었어요. 근데 거의 40년 동안 한우물만 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제품을 납품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경험을 보시면 좀 최고의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강력하고 풍부한 스탠다드 제품 저희가 굉장히 4,000가지가 넘는 스탠다드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이제 발표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장 사장님이 했지만 그 AI 글로벌 메인 실리콘 기업과 오늘도 다음 세션부터는 저희 파트너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시는데 긴밀한 파트너십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스탠다드로 만족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 고객의 맞춤형 개발 및 생산 서비스 전문가로서 이미 한국에 아주 잘 랜딩 다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각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엣지AI에서 좋은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AI 컴퓨팅 에코 파트너라고 간략하게 좀 페이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인텔도 오셨고 엔비디아도 오셨고 퀄컴도 오셨고 NXP도 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AMD랑 헤일로 같은 NPU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엣지AI의 여러 가지 아까 어려운 점과 챌린지가 있지만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제품군은 보시면은 CPU 인티그레이트 통한 AI, 그 다음에 단독 MPU라고 아까 말씀드린 MPU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인플루언스만 하는
그러한 NPU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엔비디아와 인텔이 이제 릴리즈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새로운 AI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어드밴텍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AI 컴퓨팅 솔루션으로 출시하는 라인업들이 날짜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4월은 이미 지났죠. 지금 6월이니까. 그래서 뭐 4월에 헤일로를 통한 헤일로 NPU를 장착한 13세대 인텔 아이코어를 쓴 AI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8월 정도에는 인텔의 울트라 컴 HPC를 필두로, 그 다음에 9월에는 퀄컴 그 QCS 6490을 적용한 OSM이라고, 이따 오후에 저희가 또 뭐 자세히 OS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OSM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니 아이텍스의 그 AMD 인베디드 8000 시리즈 제품도 11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뭐 제가 소개하는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타임 투 무브 투 AI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AI 개발은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이루려면은 다양하고 개방된 생태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거는 사실 슬라이드 작성하면서 한국어로 안 번역했는데, 어드밴텍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AI 파트너, H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